예술가와 병사를 분리하라. 발명가 그룹과 운영자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라. 제2 트랜스리터를 발명할 수 있는 사람들과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할 사람들을 분리하라. 혁신적인 무기를 설계할 사람들과 비행기를 조립할 사람들을 분리하라. 같은 그룹에 두 가지를 모두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에다 대고 액체이면서 동시에 고체가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상태에 딱 맞는 툴을 마련하라. 룬샷 그룹에는 넓은 관리 범위와 느슨한 통제, 유동적인 지표가 가장 효과적이다. 프랜차이즈 그룹에는 좁은 관리 범위와 빡빡한 통제, 엄격한 지표가 가장 효과적이다. 맹점에 주의하라. 룬샷 배양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유형의 씨앗을 모두 뿌려라. 특히 나에게 불편한 유형의 룬샷도 씨앗을 뿌려라. 전략형 룬샷이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약간의 전략상 변화다. 제품형 룬샷이란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기술이다. 예술가와 병사를 똑같이 사랑하라. 예술가는 예술가를 편애하고 병사는 병사를 편애하기 마련이다. 팀이나 기업에는 생존도 필요하고 번창도 필요하다. 양쪽 집단은 똑같이 스스로 귀하며 인정받는다고 느껴야 한다. 기술이 아닌 기술 이전을 경영하라. 혁신적이면서 어느 정도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리더들은 스스로 판사이자 배심원이 되려고 한다. 그러지 말고 프로젝트가 룬샷 배양소에서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또한 현장의 귀중한 피드백과 시장에 관한 정보가 룬샷 배양소로 다시 전달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이전의 타이밍을 경영하라.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하라.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개입하라. 다시 말해 모세가 되지 말고 정원사가 되라. 분리된 그룹을 서로 연결해줄 프로젝트 수호자를 임명하고 훈련하라. 병사들은 예술가가 내놓은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에서 흠결만 찾아내고 변화에 저항할 것이다. 예술가는 흠결 아래에 놓인 근사한 아이디어를 모두가 보아주길 바랄 것이다. 예술가들은 궁극적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실험을 통한 피드백을 제공하게끔 병사들을 설득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술가의 언어와 병사의 언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를 찾아내서 훈련시켜라. 분리된 그룹을 서로 연결하라. 조직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계속 질문하라. 전략 수준이 제로인 팀은 실패를 분석하지 않는다. 1차적 전략을 세우는 팀은 제품의 사양이 왜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평가한다. 2차적 전략을 세우는 팀은 조직이 왜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 이유를 파고든다. 이들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분석한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결정이 훌륭했다는 뜻은 아니며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결정이 나빴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결과의 질이 아니라
의사 결정의 질을 분석한다.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질문하라. 핵심적 영향을 끼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연관된 사람, 고려한 데이터, 실시한 분석, 선택의 프레임, 그런 프레임을 짜는데 영향을 끼친 사장, 시장 조건이나 기업 조건 등을 확인하라. 개인 및 팀 전체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확인하라.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바꾸면 향후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지 질문하라. 결과주의 사고를 가진 팀을 찾아내고 이들을 도와 시스템 사고를 채택하게 하라. 제품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익숙하고 직설적인 작업이다. 팀이 왜 어떤 결정에 이르렀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는 팀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특히나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민감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뢰와 솔직함이 필요하다. 외부 팀에서 온 중립적 전문가가 이 과정을 중재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덜 아픈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내 정치의 효과를 줄여라. 보상이나 승진을 위한 로비를 어렵게 만들어라. 이들 사항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직원이 관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 평가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영향력이 큰 비금전적 보상을 찾아내서 활용하라. 예, 동료들이 인정, 내적인 동기부여, 프로젝트, 능력 적합도를 높여라. 직원의 능력과 할당된 프로젝트가 서로 어울리지 않을 때 그 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과 프로세스에 투자하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발견되면 역할을 수정하거나 직원을 다른 팀으로 보내라. 직원이 지나치게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 목표다. 중간 계층을 해결하라. 의도는 좋았으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드는 보상, 즉 잘못된 인센티브를 찾아내 고쳐라. 룬샷과 사내 정치 간의 싸움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위험한 중간 계층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라. 승진을 위해 싸우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멀리하고 결과에 집중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어라. 지위가 아니라 결과를 예찬하라. 칼싸움에 총을 들이대라. 인재와 룬샷을 둘러싼 쟁탈전에서 경쟁자들은 철진한 인센티브 체계를 동원할지도 모른다. 인센티브 설계라는 까다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와라. 최고의 인센티브 책임자를 임명하라. 관리 범위를 미세하게 조정하라. 룬샷 그룹에는 관리 범위를 넓혀서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더 많은 실험과 동료 간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하라. 룬샷을 꽃피우려면 이렇게 사고하라. 가짜 실패에 유의하라. 부정적 결과가 나온 것은 아이디어 자체의 흠결 때문인가? 아니면
테스트 과정상의 흠결 때문인가? 테스트상의 흠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그 가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호기심을 갖고 실패에 귀 기울여라. 만일 당신이 어느 프로젝트에 영혼을 바쳤다면 그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사람은 모두 반박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일 것이다. 그런 충동을 제쳐두고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실패의 원인을 조사한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왜 투자자가 나의 프로젝트를 거절했는지, 왜 파트너가 그만뒀는지, 왜 고객이 경쟁사를 선택했는지 조사해보라. 아무도 내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듣기 괴로울 것이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결과주의 사고가 아닌 시스템 사고를 적용하라. 모든 룬샷이 통과해야 하는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 보면 누구나 발을 잘못 들일 수가 있다. 그러한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프로세스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까? 정신, 사람, 시간을 놓치지 말라. 아래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정리해 두었다.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을 위해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다. 룬샷을 옹호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시각을 상실하기 쉽다. 약간의 집착은 좋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내 경우에는 종종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집착하기 위해 한 발 물러나서 정신, 사람,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됐다. 정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데서 의미를 찾는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에 봉사하는 데서 의미를 찾는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기쁨을 퍼뜨리거나 남들이 더 자유롭고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데서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미션 혹은 고귀한 목적이 있다. 어느 프로젝트나 경력 속으로 깊이 뛰어들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모두 길을 잃기 십상이다. 내가 경력을 시작했던 학계는 진리를 찾는 것이 고귀한 목적이었다. 바이오테크 업계로 경력을 옮길 때에는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모두 그렇듯 두세 개 모두 정말로 좋은 것과 허울만 좋은 것이 공존했다. 고귀한 목적으로 회귀할 때에만 나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 목적은 정신을 살찌운다. 정신은 우리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엔진이다. 정신은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준다. 사람. 회의주의와 불확실성이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지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다. 몇 년 전에
말기 환자들을 담당하는 어느 의사가 내게 본인의 삶을 바꿔놓은 깨달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과 수백 번 대화를 나눴지만 자기 집에 어떤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혹은 그 차가 주차된 집이 어떤 집인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언가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을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보통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문득 깨달을 때마다 그 임종에 관한 대화를 떠올린다. 시간. 미친 아이디어를 옹호하고 전문가들에게 도전하고 반복적으로 거절당하다 보면 생각 없이 달력을 채워나가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하지 않아도 긴급한 과제를 완료하고 나면 뭔가 해냈다는 기분과 더불어 내가 상황을 통제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원천이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필립 레이더라는 현명한 분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수많은 공을 들고 저글링을 하지만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느 것이 고무공이고 어느 것이 유리공인지 아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공,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아야 할 공은 언제나 정신, 사람, 시간이었다.